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은아,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지는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모욕했던 그 입에서 사과가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며느리 민지가 아닌 딸 지은을 향한 것이었다. 저는 민지예요. 며느리라고요.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줘.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는 민지를 딸로 착각하고 있었다. 민지는 핸들을 꽉 쥐었다. 3일 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20년간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 이제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다. 이 3일간의 여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요양원 문 앞에서 자신이 상상도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연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민지가 28배 나이에 박준호와 결혼한 건 7월의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다. 결혼 첫날 아침, 민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본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다. 이게 국이야? 맹물이야?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사과가 밥 해줘?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밀어냈다. 국물이 식탁보에 쏟아졌다. 민지는 재빨리 행주를 들고 닦아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요리를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차지 않았다. 이게 청소야? 돼지우리도 아니고! 저게 빨래야? 누런 게 그대로 있잖아! 걸레와 빨래가 민지의 발 앞에 내던져졌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다시 했다. 또 다시 했다.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좀 까다로우셔도 참아. 나이 드신 분이 원래 그래.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결혼 5년 차 되던 해 민지의 친정에 큰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난 것이다. 민지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친정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고 잔인했다. 가난뱅이 집안에서 시집와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치더니 이제 친정까지 망하네. 정말 복도 없는 게 딱 얼굴값이야. 가고 싶으면 가. 대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민지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혼하자고. 다음 날 민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남편 앞에 내밀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찢어버렸다. 미쳤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20년을 참았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발 좀 참아. 조금만 더. 엄마도 나이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야. 얼마나 더요? 10년? 20년? 제가 죽을 때까지요? 하지만 민지는 결국 참았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렇게 또 15년이 흘렀다. 그리고 3개월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가 치매래.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정심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빠르게 악화됐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며 집을 나가 헤맸다. 며칠 전 가족회의가 열렸다. 오빠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의 여동생 지은이 말했다. 신우이는 결혼 후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서 거의 연락이 없었다. 그게 비용이 제가 알아봤어요. 지방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괜찮네. 그럼 누가 모셔다 드려?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중요한 계약이 있다고 했고 신우이는 아이들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 민지가 입을 열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지야, 고마워. 3일 정도 걸릴 거야. 괜찮겠어? 괜찮아요. 민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참으면 정말 끝이야. 출발 전날 밤 민지는 짐을 쌌다. 시어머니의 옷까지, 약, 세면도구, 그리고 자신의 작은 가방. 가방 속에는 20년 전 찢어진 이혼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다. 민지는 그것을 꺼내 오래 바라봤다.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시어머니를 차에 태웠다.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다. 차가 출발했다. 민지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뒷좌석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어디 가? 요양원이요. 요양원? 나 집 있는데.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엑셀을 밟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다. 민지는 차를 휴게소로 몰았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시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데려갔다.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갑자기 민지를 보며 웃었다. 지은아, 우리 밥 먹자. 엄마 배고파. 민지는 소름이 돋았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을 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저는 민지예요. 며느리. 아니야. 넌 내 딸 지은이야. 우리 예쁜 딸.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휴게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민지는 시어머니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지의 손이 멈췄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과였다. 하지만 그 사과는 며느리가 아닌 딸을 향한 것이었다. 민지는 국밥을 주문했다. 시어머니 앞에 국밥을 놓자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민지에게 물었다. 지은아, 이거 어떻게 먹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시어머니 입에 넣어줬다. 맛있어. 우리 딸. 고마워.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20년 전 민지가 처음 국을 끓였을 때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집어던졌었다. 이게 국이냐고 맹물이냐고 소리쳤었다.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국밥을 맛있다고 하고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다시 차에 올랐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아, 너 시집 잘 갔어. 시어머니가 너한테 잘해줘.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엄마가 걱정돼. 너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잖아. 전화도 잘 안 받고. 시집살이 힘들어. 민지는 핸들을 꽉 쥐었다. 신우이 지은
민지는 신우이를 몇 번밖에 만나본 적이 없었다. 지은은 민지보다 5살 많았고 민지가 결혼하기 2년 전에 이미 결혼해서 집을 나갔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금 딸 걱정을 하고 있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중간 지점의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다시 출발하기로 했다. 모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지은아, 너 진짜 결혼 잘한 거 맞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민지는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저는 민지예요. 지은이 아니에요.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엄마가 너 낳았잖아.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내가 시집 갈 때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엄마가 너무 바빠서 너한테 신경을 못 썼어. 민지는 멈춰섰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너 결혼하고 나서 자꾸 연락이 안 되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혹시 시집에서 구박당하는 건 아닌가? 혹시 맞고 사는 건 아닌가?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난 엄마야.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약한 모습, 미안해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 민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주무세요. 지은아, 손 잡아줘. 엄마 무서워. 시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는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곧 잠이 들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자꾸 딸을 걱정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시집살이 힘들지 않냐고, 시어머니가 잘해주냐고 묻던 그 목소리. 민지는 신우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지은이 받았다.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지은 씨, 시집살이 많이 힘드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자꾸 당신 걱정을 하셔서요. 시집에서 힘들지 않냐고, 구박당하는 거 아니냐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사실은. 지은은 말을 이었다. 저 결혼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매일 뭘 해도 구박하고 친정을 무시하고 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 민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서 연락 끊고 살았어요. 명절에도 안 갔어요. 엄마한테도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그냥 도망쳤어요.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딸이 시집에서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었다. 그 죄책감을, 그 미안함을 가까이 있는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거였다. 민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시어머니의 짐을 싸다가 우연히 넣은 것이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다. 젊은 시어머니의 사진, 어린 지은의 사진, 그리고 사진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메모지 하나. 민지는 그 메모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엄마는 겁쟁이야. 내 시댁에 가서 너를 데려올 용기도 없어. 그래서 민지한테 화풀이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의 손이 떨렸다. 메모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20년간의 증오, 20년간의 고통, 그 이유가 이거였다.
시어머니는 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며느리를 괴롭혔던 것이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눈을 떴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메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다. 세수를 하고 나오니 시어머니가 깨어나 있었다. 지은아, 잘 잤어? 민지는 이제 바로잡지 않았다. 어차피 소용없을 것 같았다. 네, 잘 잤어요.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모텔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계속 민지를 바라봤다. 지은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시집에서 힘든 일 있었지? 민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제가 물어봐도 돼요? 지은이가 시집살이 힘들어할 때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멍한 표정으로 민지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겁이 많아서 딸 시댁에 찾아가서 데려올 용기가 없었어. 그냥 멀리서 걱정만 했어. 전화해도 괜찮다고만 하더라. 엄마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 우리 집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했어. 민지한테. 정말 나쁜 짓이었어. 민지는 숨이 멎었다. 시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돌아온 것일까? 어머니, 지금 저 알아보세요? 시어머니가 민지를 빤히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는 지은이잖아. 내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자꾸 민지 생각이 나. 민지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민지는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치매로 딸과 며느리를 혼동하고 있지만 죄책감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아침을 먹고 다시 차에 올랐다. 오늘 저녁이면 요양원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걸었다. 지은아, 너 남편은 착해? 너한테 잘해줘? 네, 잘해줘요. 거짓말. 얼굴 보면 다 알아. 힘들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 결혼 준비할 때도 바빠서 신경 못 썼고 시집 보낼 때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엄마가 정말 못난 엄마야. 아니에요. 민지는 처음으로 대답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딸. 그래도 엄마는 알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는 거. 미안해.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소에 들렀다. 시어머니를 부축해 식당으로 갔다.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뭐 찾으세요? 내 수첩. 어디 갔지? 무슨 수첩이요? 중요한 게 적혀 있어. 꼭 찾아야 해. 민지는 시어머니의 가방을 살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고 펼쳤다. 수첩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며 읽었다. 민지한테 사과해야 해. 20년 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를 빌어야 해. 민지는 그 글씨를 보았다. 같은 문장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었다. 치매가 오기 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수첩에만 적어 놓았던 것이다. 시어머니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가 만약 민지를 만나면 전해줘.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민지의 눈물을 닦아줬다. 왜 울어?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오후가 되어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요양원까지 2시간 정도 남았다. 민지는 핸들을 잡고 생각했다. 정말 이대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는 게 맞는 걸까? 2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 하지만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민지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핸들에 이마를 댔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20년간의 분노, 20년간의 증오. 그것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 민지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크게 소리쳤다. 멈춰. 차 세워. 민지는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꽃밭. 도로 옆에 작은 코스모스 밭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위험해요. 민지는 재빨리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코스모스 밭으로 걸어가 꽃을 만졌다. 예쁘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꽃이야. 지은이 결혼할 때 이 꽃으로 부케를 만들어줬는데 시어머니는 꽃을 꺾어 민지에게 건넸다. 너 가져. 예쁘잖아. 민지는 꽃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엄마 행복해. 너랑 이렇게 여행 와서 오랜만에 딸이랑 단둘이 있으니까 좋아. 민지는 꽃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건 딸과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 미안함이 며느리에게 향했던 것이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요양원까지 1시간 남았다. 민지는 다시 차를 몰았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요양원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큰 건물이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민지는 차를 주차장에 세웠다. 시동을 끄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새로운 집이에요. 나 집 있는데. 왜 여기 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요양원 로비로 들어갔다. 깨끗하고 밝았다.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최 여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장실로 안내받았다. 50대 여성 원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신가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가족도 거의 못 알아보세요. 그러시군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서류 작성하시면 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민지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펜을 들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 너머로 산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산이 예쁘네. 지은이가 좋아하겠다. 민지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원장님, 잠깐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원장이 나가고 민지와 시어머니만 남았다. 시어머니가 민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지은아, 너 왜 슬퍼 보여? 무슨 일 있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엄마, 제가 물어봐도 돼요? 정말 민지한테 미안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미안해. 너무 못되게 굴었어. 민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엄마가 화풀이를 했어. 지은이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게 너무 괴로워서.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쥐었다. 민지가 엄마를 용서해 줄까? 엄마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용서받고 싶어.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저예요. 제가 민지예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민지를 보았다. 뭐라고?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 민지. 지은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민지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민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줘. 민지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정신이 다시 흐려졌다. 민지를 밀어내며 물었다. 너 누구야? 왜 안 와? 민지는 슬프게 웃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돌아갔다. 지은아, 여기 어디야? 나 집에 가고 싶어.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곧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응, 도착했어? 어머니 잘 모셨어? 여보, 나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갈래. 뭐? 무슨 소리야? 요양원에 안 모시고 집으로 데려갈 거야. 미쳤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결정한 건데.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 20년 동안 참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갈 거야.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내가 결정했어. 반대해도 소용없어? 전화를 끊었다. 민지는 서류를 원장에게 돌려줬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원장은 놀랐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죠. 민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차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우리 어디 가?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정말? 집에 간다고? 네, 집에 가요. 차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민지는 운전석에 앉았다. 백미러로 요양원을 바라봤다. 20년간 품었던 증오. 그것을 이곳에 두고 가기로 했다. 차가 출발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지은아, 집에 가면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집으로 가는 길은 왔던 길과 같았다. 하지만 민지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해가 저물었다. 오늘 밤도 중간에 모텔에서 쉬어야 했다. 모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피곤한지 금방 잠이 들었다. 민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시어머니의 치매는 더 악화될 것이다. 돌보는 일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민지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는 알았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을. 민지는 가방에서 코스모스 꽃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준 꽃. 아직 시들지 않았다. 꽃을 물컵에 꽂아두고 민지도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이면 집에 도착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다. 민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시어머니를 대해보자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3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리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민지. 민지는 깜짝 놀라 백미러를 봤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네, 어머니. 너 지금 날 집에 데려가는 거지? 네, 맞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또렷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바보 같은 것. 민지는 차를 급히 갓길에 세웠다. 시어머니를 돌아봤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치매 환자의 흐린 눈빛이 아니었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드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정신? 정신은 처음부터 멀쩡했어. 너 같은 멍청한 것이 속아 넘어간 거지. 민지는 입술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시잖아요. 병원에서 진단 받으셨잖아요. 치매 진단은 받았지. 초기 치매 맞아. 근데 그게 꽤 쓸모 있더라고. 조금만 연기하면 다들 속아 넘어가던데.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렸다. 어제까지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멀쩡하게 걸었다. 지은이 얘기, 그거 진짜야. 근데 내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해? 시집살이는 원래 다 그런 거야. 나도 시집살이 했고, 지은이도 했고, 너도 한 거잖아. 당연한 거야. 민지는 차 문을 열고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럼 수첩은요? 사과하고 싶다고 쓴 수첩은 뭐예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다. 그건 내가 찾을 줄 알고 일부러 써놓은 거야. 너 같은 착한 척하는 것들은 그런 거 보면 바로 감동받거든. 예상대로네. 민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여다봤다. 코스모스 꽃밭에서 감동받아서 울던 거 봤어? 웃기더라. 딸이랑 여행해서 행복하다고 한마디 했더니 완전히 넘어가던데. 어머니. 시어머니는 민지의 어깨를 탁 쳤다. 20년 동안 널 제대로 교육시킨 보람이 있네. 넌 착해. 너무 착해서 바보야. 그러니까 이용하기 딱 좋지. 민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요양원? 그런데 갈 생각 없어. 한 달에 300만 원씩이나 내면서 그 돈이면 너 하나 부려먹는 게 훨씬 싸지. 넌 집에서 날 평생 모실 거야. 절대 안 해요. 당장 요양원으로 다시 갈 거예요. 민지가 차 키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민지의 손목을 낚아챘다.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남편한테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넌 끝이야. 엄마 버리려고 한다고 효도도 모르는 며느리라고. 남편도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연기하신 거.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누가 믿겠어? 80살 치매 노인이랑 50살 며느리 중에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게다가 난 병원 진단서도 있어. 넌 그냥 며느리 역할 제대로 못하는 불효자 취급받을 뿐이야. 민지는 울컥 눈물이 났다. 20년 전과 똑같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차에 다시 올라타며 말했다. 빨리 집에 가자. 배고파. 그리고 집 도착하면 청소부터 해. 3일 동안 안 해서 엉망일 거야.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3일간의 여행, 코스모스 꽃밭, 눈물, 사과, 모든 게 거짓이었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응, 거의 다 왔어?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오는 거 맞지? 어머니가.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래? 또 무슨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빨리 와. 나 회사 가야 해.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빨리 안 와? 내가 직접 운전해야 해. 민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운전석으로 갔다.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운전만 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야, 거기 편의점 있다. 들러. 왜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 빨리 세워. 민지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들어가서 바나나 우유랑 김밥 사와. 빨리. 민지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편의점 직원이 놀라며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민지는 물건을 들고 차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받아들고는 한마디 했다. 늦게 왔네. 뭐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차를 몰았다. 집까지 1시간. 그 1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민지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 사람을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헛기침을 했다. 으흠. 민지는 백미러로 봤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민지는 급히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민지를 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쓰러졌다. 민지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환자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위치가 어디신가요?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다.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였다. 설악 휴게소 입구요. 빨리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민지는 뒷좌석 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눕혔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5분이 지나 구급차가 도착했다. 응급구조사들이 시어머니를 들것에 실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같이 가시죠. 민지는 구급차에 올랐다.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구조사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었다. 환자분이 평소에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치매가 있으세요? 그리고 혈압약 드세요. 알겠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다. 민지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30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환자분 치매 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초기 치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화를 해보니 인지 능력이 거의 정상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돌아온 게 아니라 애초에 치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평소에 치매 증상을 과장하신 건 아닌가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잠깐 들어가 보시겠어요? 네.
민지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를 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민지는 침대 옆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쓰러졌구나. 네. 참 웃기지. 연기하다가 진짜로 쓰러지다니. 민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너 나 요양원에 보낼 거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보낼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래. 그게 맞아. 나 같은 인간은 요양원에 처박혀 있어야 해. 민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어머니,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치매도 아니면서 왜 연기를 하신 거예요? 왜 저를 속이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서웠어. 뭐가요? 혼자 남겨질까봐. 요양원에 버려질까봐.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지은이는 연락도 안 해. 아들은 바빠서 신경도 안 써. 너밖에 없었어. 그래서 널 붙잡고 싶었어. 어떻게든. 그래서 저를 속이신 거예요? 희망을 줬다가 다시 빼앗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절 괴롭히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도 또 속이셨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응급실 밖에서 간호사가 고개를 들여다봤다. 민지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어머니가 사과하셨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어머니는 그 마음을 짓밟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퇴원하시면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이번엔 진짜로. 민지는 응급실을 나왔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다. 민지야, 민지야. 민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대로 병원을 나왔다. 밖에서 민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뭐? 어디 병원? 설악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금방 갈게. 민지는 전화를 끊고 병원 벤치에 앉았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3일간의 여행도, 감동도, 용서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1시간 후 남편이 도착했다. 신우이 지은도 함께 왔다. 어디 계셔? 응급실이요. 남편과 지은은 응급실로 들어갔다. 민지는 따라가지 않았다. 30분쯤 지나 남편이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대. 민지는 남편을 봤다. 여보, 저 이제 못하겠어요. 뭘?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못하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알았어. 요양원 알아볼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응급실에서 나왔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언니, 저희 엄마가 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죠?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이 계속 말했다. 저도 시집살이 때문에 엄마 원망했어요. 근데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엄마도 시집살이로 고생했대요. 그게 대물림 된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알아요. 근데 엄마가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민지는 일어섰다.
저 집에 갈게요. 여기는 가족들이 지켜주세요. 민지는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3일간의 여행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코스모스 꽃밭, 시어머니의 사과,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 민지는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다. 가방을 열자 코스모스 꽃이 나왔다. 시들어가고 있었다. 민지는 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시어머니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밥을 차려줘도 약을 챙겨줘도 말없이 했다. 시어머니도 민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방에 들어박혀 있었다. 남편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다. 며칠 안에 자리가 날 것 같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민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야.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할 말이 있어. 민지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건 인정해. 민지의 손이 잠깐 멈췄다. 20년 동안 널 괴롭혔어. 이유가 뭐든 변명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민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치매 연기한 것도 미안해. 너한테 희망을 줬다가 빼앗은 것도 미안해.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민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내가 했던 사과 수첩에 썼던 말들, 그건 진짜였어. 연기가 아니었어. 민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봤다. 믿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못 믿겠지. 당연해. 내가 너를 속였으니까. 민지는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셨을 때 정말 용서하려고 했어요. 20년간의 상처를 다 잊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알아. 근데 어머니는 그걸 이용하셨어요. 제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난 요양원에 가는 거야.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일어나며 말했다. 고마웠어. 20년 동안 참아줘서. 내가 며느리 복이 없었어.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다. 민지는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다. 민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앨범을 같이 봤다. 젊은 시어머니의 사진들이 있었다. 웃고 있는 모습,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이 사진 보니까 어머니도 저처럼 며느리였겠네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가리켰다. 이게 내 시어머니야. 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밥그릇 집어던지고 걸레 던지고.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똑같네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것이랑. 그래. 난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너한테 똑같이 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저도 나중에 며느리한테 똑같이 할까요? 시어머니는 민지를 봤다.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이 악순환을 내가 끊어줘. 민지는 앨범을 덮었다. 어머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해.
매일 밤 잠이 안 와. 내 얼굴이 자꾸 떠올라. 울면서 청소하던 모습, 국 다시 끓이던 모습, 걸레질하던 모습. 민지는 눈물이 났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멈추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르겠어.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야 할 것 같았어.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민지를 봤다. 저도 한 가지만 인정할게요. 어머니가 사과하셨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그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꽉 쥐었다.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오후가 되어 남편이 전화를 했다. 여보, 요양원 자리 났대. 모레 들어가시면 돼. 알았어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모레 요양원 가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날 저녁 민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성껏 끓였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먹고 눈물을 흘렸다. 맛있어. 민지도 눈물을 흘렸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민지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고마워. 끝까지 날 버리지 않아줘서. 민지는 웃었다. 아직 안 버렸어요. 모레 버릴 거예요. 시어머니도 웃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 앞에서 웃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코스모스 꽃을 쓰레기통에서 꺼냈다. 시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물에 담가두면 조금은 살아날 것 같았다. 민지는 꽃을 물컵에 담가 창가에 두었다. 모레가 왔다. 요양원에 가는 날이었다. 민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짐을 챙겼다. 옷가지, 세면도구, 약, 그리고 낡은 사진 앨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아침 드세요. 민지가 차린 아침 식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다. 마지막 식사처럼.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도착했다. 차에 짐을 실었다. 출발하기 전 시어머니가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거실, 부엌, 자신의 방. 민지는 시어머니를 따라다녔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멈춰섰다. 여기서 내가 매일 밥을 했구나. 네. 힘들었지?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갔다. TV 앞에 섰다. 여기서 내가 드라마 보면서 너한테 이것저것 시켰지. 네. 미안해.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앉았다. 이 방에서 20년을 살았어. 근데 이제 떠나는구나. 민지는 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왔다. 민지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민지는 시어머니를 봤다. 나 요양원 가면 면회 오지 마. 네. 너 나 보면 또 옛날 생각나서 힘들 거야. 그냥 잊고 살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왜? 어머니도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안았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다. 차에 올랐다. 남편이 운전했고 민지는 조수석에,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집이 점점 멀어졌다. 요양원까지는 2시간 거리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지야, 내 어머니, 너 행복하게 살아. 이제 나 없으니까 편하게 살아. 민지는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1시간이 지나 요양원에 도착했다. 깨끗하고 큰 건물이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최 여사님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방은 3층이었다.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었다. 직원이 말했다. 창밖 보이세요? 산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봤다. 좋네. 짐을 정리하고 직원이 요양원 시설을 안내해줬다. 식당, 운동실, 산책로. 1시간쯤 지나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거라. 바쁠 텐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았다. 자주 올게요, 엄마. 그래. 남편이 먼저 나갔다. 민지와 시어머니만 남았다. 민지는 시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저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오지 마. 바쁘잖아. 안 바빠요. 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그래, 알았어. 민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코스모스 꽃이었다. 물에 담가뒀더니 조금 살아났어요. 어머니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꽃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고마워. 민지는 방을 나가려다 멈췄다.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민지는 눈물을 닦았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울었어? 아니요. 거짓말. 눈 빨개졌잖아. 민지는 웃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 민지는 창밖을 봤다. 3일간의 여행. 그 여행은 20년간의 증오를 녹였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 그리고 가해자였다. 사람은 그렇게 복잡했다.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최 여사님 방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연결음이 들렸다. 시어머니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지요. 벌써 전화했어? 집에도 안 갔을 텐데. 잘 계시나 궁금해서요. 잘 있어. 방도 좋고 밥도 맛있대. 다행이네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물었다. 벌써 전화한 거야? 네. 엄마한테 마음이 풀린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래도 다행이야. 집에 도착했다. 민지는 부엌으로 갔다. 시어머니가 없는 부엌은 넓어 보였다. 민지는 냉장고를 열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재료들이 있었다. 다음 주말에 가져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을 준비하며 민지는 생각했다. 용서는 쉽지 않다. 20년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시도는 해볼 만하다. 시어머니도 변했다. 늦었지만 사과했다. 진심으로 후회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작은 될 수 있다. 며칠 후 민지는 요양원을 찾았다. 시어머니는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지를 보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지야, 왔어?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여기 어때요? 좋아. 밥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 다행이네요. 시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너 덕분이야. 내가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민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두 사람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20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러분, 민지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20년간의 증오와 상처, 그것이 3일간의 여행을 통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민지는 2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시집살이로 고통받았고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며느리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악순환은 누군가 끊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당한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대물림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 악순환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 용서는 쉽지 않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2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있다면 용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변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